창호 공사하고 외벽 단열 작업까지만 맡으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한 8시 반 정도 됐고요. 지금 이제 철거 작업부터 일단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거실창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세 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 같은 경우 이제 LG 230 공틀반을 이용해서 반자드랜동 적응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세 짝 1대2대1 비율로다가 작업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지금 바깥에 공간 마찬가지입니다. 바깥에 지금 설계하고 있는 부분도 유베스트 140 제품의 유리 26mm 노이그린의 알공가스 단열 가공까지 들어간 제품, 그 제품은 지금 설치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창호를 교체를 하면서 물외 안으로 시공하는 현장이 얼마나 있겠냐, 뭐 이런 식으로 댓글이 달린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물외 안으로 시공을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집 안쪽으로 좀 돌출이 되다 보니까 기존 베란다보다 한 8cm에서 10cm 가량 베란다가 좀 좁아질 뿐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베란다 좁아지는 게 싫다, 그러면 바깥으로 밀어서 시공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외벽 크랙이나 뭐 누수, 크랙이란 누수 아니면은 창틀 실리콘이 탈락돼서 그쪽으로 생기는 누수, 이런 부분에 대한 보장은 받으실 수가 없어요. 왜? 원인이 분명히 있는데 사실 실리콘만 받는다 해가지고 완벽하게 막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영상 집중적으로 물매 안쪽으로 시공할 때 왜 이게 일자로 시공이 되고 어떻게 시공이 되고 얼마만큼 뜨는지 그거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요쪽 베란다 같은 경우가 이제 해당이 됩니다. 기존의 용창, 큰 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매 안으로 웬만하면 시공을 다 가능하게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골구 자체가. 그렇지만 이런 하우스컵 같은 경우가 물매 안쪽으로 시공을 하면 이 안에 거의 이만큼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제가 한번 확인해서 보여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창호 바꾸면서 외벽 단열까지 이제 같이 이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앞베란다 안방 쪽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턱이 굉장히 높아요. 기존 턱이만 이만큼 10cm 정도 올라가게 되면 얘는 이제 거의 실루턱으로 50cm 정도 올라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 높이를 하면 벽돌을 쌓거나 그렇게 안 합니다. 자, 앵글 시공, 화선한 앵글 시공으로 한 5군데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식으로 촘촘하게 해서 작은 버티는 거 이렇게 단열 작업으로 인해서 이 들어가 있는 벽, 창호를 맞춰서 단열을 해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 완성이 된다면 원래 있던 벽처럼 보입니다. 페인트까지 칠하고 나서. 그래서 이 부분, 그 다음에 이 부분, 이런 부분이 외벽 단열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지금 뭐 내부창 같은 경우에도 뭐 거실 안에 창, 저쪽 끝에 방, 그 다음에 요 안에 있는 방, 그 다음 외부 베란다 3군데, 이런 식으로 한 6틀 정도 되는데, 요 영상 제가 어떤 식으로 공사가 이루어지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시공 방법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런 영상 꼼꼼하게 찍어가지고 마감 영상까지 해서 완료된 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거실입니다. 거실 분합창인데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텅 비어 있어요. 예, 이런 부분에 고인목 꼬이는 건 아니고요. 지금 영상처럼 이제 몰탈 사축을 이용해서 이것도 단단하게 만들어서 이제 그 위에 샤시를 얹어가지고 시공을 하면 샤시가 절대 처질 일이 없습니다. 자, 오늘 이제 노블레스 아파트 지금 2일차 아침입니다. 지금 어제 비가 온다 해가지고 혹시 몰라서 지금 외부 샤시만 먼저 시공을 해놨어요. 그래서 외부 쪽 방수까지만 먼저 해놨고, 지금 내부 샤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총 2군데 있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어제 오후에 미장을 다 해놨습니다. 네, 미장을 다 해고 이런 식으로 좀 양생이 다 된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차고 얹어가지고 수평 봐서 시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외부 샤시 역시 뭐 어느 집이나 똑같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벽돌 다 촘촘히 써놨고요. 바깥쪽에 이쪽에 보시면은 이보드
기보도 한 장을 붙여놓고 그 다음에 벽돌을 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공간 같은 경우에는 요거 이제 앵글 박은 공간입니다. 예, 그래서 요만큼 벼 있는데 시멘트 사축으로 요거 채울 예정이고요. 여기 틈새 창호하고 벽돌 사이 바깥쪽에는 우레탄 폼이 쌓여서 한 절반 정도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이는데 나머지 공간에는 시멘트 사축을 이용해가지고 다 채워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뭐 코킹, 그 다음에 이쪽 단열 이런 부분 진행이 되고 나서 이제 마감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쪽 한번 보시면은 자, 이쪽 창 물배 안으로 시공 하다 보면 이만큼이 나옵니다. 이 면적 보시면 거의 한 8, 9cm 정도 지금 돌출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얘를 잡기 위해서 밑에 부분에 뭐 나무나 뭐 PVC 이런 거를 세운 게 아니라 지금 앵글을 박았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하스나 앵글을 시공을 해가지고 지금 옆면도 마찬가지고요. 이 창을 지금 받쳐주고 있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공간 역시 단열재, 단열 작업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물배 안으로 시공이라는 것은 이제 이쪽에 와서 보시면 자, 뭐 요 전에 여기서 색깔 하얗죠? 방수 페인트입니다. 방수 페인트. 네, 벽면, 옆면까지 아예 그냥 방수 페인트를 다 발랐다고 보시면 돼요. 코킹, 프라이머 바르고 코킹 작업하고 그 다음에 방수 페인트 작업하고 방수 페인트 프라이머 2회에서 3회 이상 그래야 이런 거 색깔이 나옵니다.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현장에 보면 이제 가까이서 보시면 요게 물매입니다. 지금 실리콘까지 싸져 있는 부분이에요. 요 안쪽으로. 네, 잘 보이시겠죠? 저 물매 안으로 보면 여기 이만큼을 왜 남겨놨냐? 이만큼을 요 부분, 요건 이제 드라이피트입니다. 외벽에 이 건물 단열을 하려고 지금 요 색깔 검정색 부분은 단열재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외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아예 옹벽이 아니고 여기서부터가 옹벽입니다. 요 안쪽으로. 그러면은 나중에 이 위쪽에서 저 위에 집에서 틈으로 물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 드라이피스 안으로 물이 새겠죠. 이 창호를 바깥으로 밀어버리면 이 물 새는 부분이 창호 안쪽으로 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매 안으로 시공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물매 안으로 시공을 했을 때 당연히 일자로다가 밑에 이 하부턱이랑 맞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창호가 돌출되는 거예요. 베란다가 다소 지금 한 8, 9cm, 많게는 10cm까지는 좁아지는 경향은 있지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놔야 누수, 차후에 생길 수 있는 누수를 막아준다 이겁니다. 저 부분에서 의외로 누수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저 부분에서 나중에 보수를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외벽 크랙에서 물이 들어오는 거를 어떻게 보수를 해요? 실리콘 발라가지고. 그래서 원천적으로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시공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 창호를 어느 정도 공간은 앵글 시공으로다가 이런 식으로 잡아줬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부분도 이제 안방입니다. 예. 요 정도 침실 안쪽에 어제 똑같이 이런 식으로 사춘 위장을 먼저 해놓고 이제 오늘 와서 이제 얹어서 시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집이든지 항상 일하는 스타일은 똑같습니다. 어느 집은 귀찮아서 안 하고 뭐 어느 집은 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의무적으로 이런 작업을 밑작업을 미리 다 하고 그리고 나서 공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자리 지금 이제 베란다 여기가 이제 세탁실이 될 건데요. 요 자리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도 물매 안으로 시공하다 보니까 밑에 보시면은 이만큼이 지금 창호가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이 부분 역시 단열 작업으로다가 벽면을 맞춰가지고 마감을 칠 예정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창호를 버티기 위해서 앵글 작업 해놨습니다. 앵글 작업 해놨고요. 지금 요쪽도 한번 보시면은 자, 요 앵글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문 탕탕거리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잡아줘야지만 나중에 이 가운데 출렁거리진 않아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역시도 마찬가지로 항상 하부창이 문제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한번 보여주시죠. 자, 지금 보면은 물매 살렸습니다. 물매 보이시죠? 물매 안쪽으로 지금 시공을 해놓은 상태라고 보면 돼요. 코킹 처리까지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여기 역시도 방수 페인트 이런 식으로 다 지금 작업이 되어 있고요.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물매 안으로 시공을 하면 창호가 이만큼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근데 이 밑에 하부 턱은 얼마 안 걸려요.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하부 턱이 얇기 때문에. 그러면 이 공간을 가지고 물매 살려가지고 수평 맞춰서 밑에 걸리는 경우가 어느 정도 뭐 몇 프로나 되냐? 안 걸립니다. 걸리는 집이 오히려 뭐 10%도 안 될 것 같아요. 걸리는 집이. 저는 거의 보편적으로 이 정도는 다 돌출시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그럼 베란다가 좁아지지 않냐? 아니, 그거는 여기 사시는 입주자님이 결정할 문제죠. 베란다가 10cm가 좁아지는 게 낫냐? 차후에 누수 위험성을 안고 사는 게 낫냐? 이 부분은 집주인님께서 결정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저한테 바깥으로다가 그러면 그냥 내밀어서 해주세요. 저희는 이제 베란다가 좁아지는 게 싫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창호 주변에 실리콘이 떨어지거나 벌어진 데가 없으면 창호 주변에서는 물이 새지 않습니다. 창호 주변을 방수를 하는 거지 제가 벽면을 가지고 방수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누수가 되는 원인 자체가 창호 주변 코킹이나 이런 부분에 틈새도 없고 물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근데 물이 샌다. 윗부분에서 위치, 옆벽에서 물이 들어오는 부분이다. 그러면 제가 해드릴 게 없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나중에 뭐 누수가 윗집에서 이 창호를 바꾸고 나서 누수가 됐네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예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안으로 지려서 시공하고 입주자님한테 그런 내용도 설명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받고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부분 가지고 뭐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동종업계 분들 자꾸 그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기본 앵글식으로 하부 턱에 이게 지금 80에 80짜리 앵글인데 예, 이 앵글을 박았을 때 여기 카바를 하려면은 뭔가를 대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칼부록 시공 창호를 밖으로 밀었을 때 여기다 못 하나 박으면 끝납니다. 못 하나 박는데 10초면 못 하나 박죠. 이 앵글 하나 박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앵글 이렇게 박는데 시공 속도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5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그만큼 느린 공정이에요. 이 공정이 할 일이 많고 빨리 공사를 하려면은 못 몇 개 받고 끝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시간 걸리는 일을 누가 좋아서 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하는 이유는 안전하고 미래를 보고 5년, 10년이 지나더라도 아파트가 점점점 더 노후화가 되더라도 물이 안 새게 하려고 안전하게 하려고 이런 시간이 걸려도 이런 방법을 선택해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나머지 작업 오늘 이게 2일차 작업 진행하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단열재까지 다 붙이고 마감이 어떻게 되는지 그 영상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공사가 다 마무리됐습니다. 공사가 마무리됐을 때 뭐 어떤 제품으로 어떻게 마감이 되는지 이제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리가 이제 거실 분합창입니다. 지금 이 자리 같은 경우에는 LG 230 제품의 유리는 26mm 노이유리의 알공 가스까지 들어간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문은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생장문으로 이런 식으로 1대2대1 비율의 그런 반자동 핸들 적용해가지고 작업을 해드렸고요. 이 창 걸기 전에 제일 먼저 1차적으로 작업했던 부분이 이제 샤시 밑에 울퉁불퉁한 부분 미장하고 하루 양생시키고 그리고 나서 창을 얹어서 시공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 이런 부분들은 인테리어 셀프 현장이다 보니까 이제 도배로 마감할 수 있도록 우레탄폼 충진까지 해가지고서 완료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자리가 이제 외부 발코니입니다. 외부 발코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뉴베스트 140 제품에 동일하게 26mm 적용, 노이유리까지 적용됐고요. 지금 이제 창 하부 보시면은 처음에 이제 이보드 붙이고 그다음에 벽돌 쌓고 그다음에 이 빈 공간 고인목하고 사이 이제 몰탈 사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타일만 붙이면 끝나게끔 이런 식으로 마감을 해드렸고요. 전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왼쪽 벽과 저쪽 오른쪽 벽 같은 경우에 창호가 물금기홈 안으로 시공을 하다 보니까 안으로 많이 들어오죠. 그 부분을 작업을 할 때 단열 작업을 해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단열재 같은 경우가 이제 몇 mm가 들어가냐면 이제 50mm 특호 아이소 핑크 한 장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보드가 2장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총 지금 70mm 단열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인트라고 하실 때 페인트나 뭐 탄성코트나 이런 작업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마감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 역시 전 영상 보시면 되게 돌출돼 있었고 앵글 시공으로다가 고정해서 하중 버티고 양쪽 측면 텅텅거리지 않게 앵글 시공한 모습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마감 작업으로 이 부분 역시도 이제 단열재를 이용해가지고 외벽을 단열을 해준 부분이에요. 이렇게 단열을 해줌으로 인해서 이제 외벽에서 느끼는 냉한 냉기도 막아주고 예, 집안 전체의 뭐 결로라든가 곰팡이 예, 이런 거를 예방이 많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호를 물금교 안으로 시공하고 그 다음에 돌출되어 있는 부분을 그대로 놔두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단열재를 이용해가지고 단열 작업까지 마무리를 해주면은 이제 원래 있던 벽처럼 보이기 때문에 어디 하나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공간이 없으니까 이제 깔끔하게 마감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자리 역시 지금 이제 방인데요. 여기도 첫날 미장 사춤, 미장 사춤 해놓고 나서 하루 양생 후에 창을 걸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공간 놔둔 거는 이제 붙박이장을 창호에 이제 설치할 예정이어서 이만큼은 가벽으로 목공이 와서 막을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창호가 꼭 주어진 환경에 똑같이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여기를 막고 싶고 구조를 좀 변경하고 싶으면은 예, 창호 실측할 때 계약할 때 얘기를 해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공사는 다 가능하니까 예,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예, 상담 받으실 때 꼭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쪽 부분 지금 이제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처음에 물금표 안으로 시공하다 보니까 창호가 거의 허공에 매달렸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예, 많이 집 안으로 들어온 상황이었어요. 이 상황을 이제 앵글 시공으로 해가지고 하중 버텨주고 그 다음에 오른쪽 왼쪽 핸들로 문을 닫아줄 때 이 프레임이 텅텅거리면서 흔들리지 않게 그래서 또 앵글 시공해주고 나머지 빈 공간 이런 빈 공간은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단열 여기 역시 마찬가지로 50mm에 이보드 2장 들어가가지고 70mm가 지금 단열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예, 단열은 이보드 한 장만 가지고는 절대 단열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안쪽에서 곰팡이균이 더 번식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창호 시공할 때 뭐 서비스로 이보드 한 장 교체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단열을 제대로 하면서 비용을 내시고 받으시면 됩니다. 예, 그래야 올바른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총 이틀 반 정도 해가지고 지금 공사를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졌습니다. 창호가 여기 제가 지금 보여드린 곳만 있는 게 아니라 안방 창도 있고 뭐 주방 창도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상황을 계속 제가 설명해봐야 그게 그걸 것 같아서 이 앞부분에서만 지금 영상을 제가 찍어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누구든지 공사를 이틀, 3일 이게 피곤하게 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저도 뭐 일부러 제가 시간을 끌기 위해서 천천히 공사를 하면서 시간을 늘리는 게 아닙니다. 작업이라는 것은 이제 폼을 쌓아도 폼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우리가 이중창이나 이런 도납창 같은 거 시공할 때는 차시 폭이 23cm입니다. 그러면 폼을 3회에서 4회 정도 폼 작업을 해줘야 돼요. 굳은 다음에 또 쏘고 이런 양생 기간 그 다음에 시멘트 사춤 안 하고 고인목에 폼 쓰면 이거 굉장히 빠르죠. 막 1분 안에 막 창호 틀 걸어서 시공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근데 하루를 기다리면서까지 이런 식으로 미장을 해서 작업을 하는 이유는 보다 확실하고 안전한 공사를 위해서 1년, 2년, 10년이 지나도 샤시가 처지는 걸 막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공사를 이틀, 3일 이어서 작업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